네,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송기백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주거복지 전달 체계 및 거버넌스 추진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앞에 발제분들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주거나 주택 쪽에 좀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복지 쪽 측면의 내용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일본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런 전달 체계를 통한 그 주거복지 지원 내용,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거복지를 전달하고 있는 추진 사례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그 특징 및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는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일본의 주거 정책의 변천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시면, 먼저 이제 그 전쟁 후에 죄송합니다. 그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담당하는 이제 주택금융공고, 그리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 주택공단을 이제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임대주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주택법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추진을 이제 리드하는 이제 주택건설 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공공주도의 대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탕으로 이제 양의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매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적 확보가 이제 이루어지자 이제 뭐 거주 수준 목표라든지 주환경 수준, 그리고 유도 거주 수준, 뭐 주택 성능 수준 등을 이제 설정하면서 이제 질의 향상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6월 도시기구를 통한 이제 신규 분양 주택은 이제 중지를 하게 되고요. 기존의 민간 주택이라든지 기존의 시장 기능, 그리고 기존에 공급했던 스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 주생활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의 제휴가 이제 시각화된 것이 이제 고령자 주거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고령자형 주택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무장애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고령자 지원 서비스, 뭐 생활 안부라든지 어떤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제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교통성과 이제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후생 노동성의 공동관리 제도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후생 노동성과 이제 주택 행정을 담당하는 교통성이 서로 연계 강화를 위한 이제 연락 협의를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후생 노동성은 이제 4개의 부국을 통해서 생활 공공자라든지 이제 장애인, 뭐 고령자 등에 관한 어떤 복지 정책을 이제 전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성은 이제 주택국이나 이제 토지건설 사업국을 통해서 이제 주택 행정을 이제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후생 노동성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전달 내용인데요. 생활공공자 자립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포괄적인 상담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활과 취업 등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포괄적인 서비스를 상담을 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뭐 거주 확보가 지원이 필요하면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지원, 뭐 다양한 가계 재건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떤 시사점이 좀 있을 만한 내용으로 해서 자립 상담 지원 사업과 이제 취업 지원 사업을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립 지원 사업인데요. 지자체가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영 또는 이제 위탁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활 공공자의 상담을 받아서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 조정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이제 법적 지원, 그 외에 법적 이외의 지원 등을 포함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저희가 뭐 주거복지 센터도 있지만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어떤 좀 그런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단순히 이제 취업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단계별로 그 이제 상담자의 단계에 맞춘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부터 이제 바로 일반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이제 그 취약자 계층들은 뭐 일상생활 자립이라든지 사회 참가부터 뭔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취업 준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업 같은 거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바로 이제 일반 취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른바 중간적 취업이라고 해서 취업 훈련 사업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 내용인데요. 국토교통성은 주택안전망 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뭐 쉽게 말하면 착한 임대인 등록 제도인데요. 만약 이제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개수선 비용이라든지 이제 집세 저렴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뭐 장기 저리의 융자나 아니면 어떤 보증료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허구에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파란 박스로 표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 센터나 이런 그 기관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될 내용 같은데요. 이제 뭐 거주지원 협의회라든지 거주지원 법인 그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뭐 박한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스매칭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주택폭 배려자와 기존의 착한 임대인을 이제 매칭하는 하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입주 등을 다양한 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가 있고요. 지자체 외에 이제 거주지원 법이라든지 뭐 MPO 등의 거주지원 단체, 그리고 뭐 부동산 관계 단체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뭐 생활복지라든지 취업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 등의 제휴를 이제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도쿄도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도쿄 뭐 챌린지 넷이라고 해서 뭐 PC방이나 뭐 만화방,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고시원이나 이제 쪽방촌 등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제도인데요. 먼저 이제 생활 전반의 상담 외에도 이제 빚 문제라든지 어떤 건강면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 직원이 담당해서 상담을 하고 그 개개의 상황에 따른 이제 생활 플랜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 확보가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거 확보 지원 외에도 어떤 개호 연수,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는 주택 자금이나 이제 생활 자금 대출도 실시하는데 단순히 이제 주택 자금이나 생활 대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수차례 상담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연수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담이나 원조 지도 등이 함께 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어서 이제 소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그 주거복지 센터라든지 저희 주거복지가 아마 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지역 단위에서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주거복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UR의 그 공적 임대주택 단지를 이제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 재생하는 이제 지역의료 복지 거점화 사업 사례를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료 복지 거점화 사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신규 주택 공급을 이제 중지하고 기존의 그 대단지의 그 스톡에 대해서 활용하면서 의료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사업소를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제휴 협력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활동 단체, 자치회나 뭐 관련 사업자, 그리고 대학 등과 같이 거버넌스를 추진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의료복지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례는 먼저 이제 시와 UR이 마을 만들기 협정을 체결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자치회, 민생위원 그리고 진료소 등이 지역 케어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마을의 문제점을 대해서 이제 해결을 모색하는 사례인데요. 부지 내에 뭐 특별 양호 노인 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복합 시설을 유치하였고요. 그 안에는 뭐 육아 릴렉스관이나 뭐 지역 교류 공간도 준비해서 이제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UR과 시와 도쿄대학 즉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서 이제 추진한 사례인데요. 산학관 3자 협정을 맺고 이제 종합 연구회를 통해서 지역의 과제를 모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상호 협력 회의라고 해서 지역의 MPO 그리고 뭐 마을회 자치회 등과도 이제 협력을 하면서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흩어진 의료 기능들을 종합을 해서 거점형 서비스 제공 고령장 주택의 형태를 일본 전국 최초로 정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그 의사회가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인데요. 앞에 그 산학관 그과는 다르게 의사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어떤 3자 협정을 맺은 게 특징이고요. 의사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재택의료센터를 유치하고 그 안에 이제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나 재택케어 센터, 뭐 요양 상담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연계를 통해서 이제 원스톱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UR이 갖고 있던 그 일부 주택을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이제 임대하면서 이제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으로 활용하게끔 한 것도 이제 특징인데요. 그 단지 내에 이제 분산된 그 빈 집을 활용해서 빈집을 개수선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인접한동의 1층에 이러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을 마련한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서비스 거점에서는 그 보건사들이 상주하면서 이제 안부 확인이나 생활 상담 등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간병이나 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불안과 그 고민 상담에도 응하고 있어서 그런 그 공적인 서비스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와는 조금 다르게 그런 산학관의 그 3자 협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따로 이제 민간 기업과 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사례입니다. 이것도 일본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어떤 사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적 서비스 외에도 또 그 다양한 그 고령자의 니즈에 필요한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강 강좌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물건의 픽업 서비스 아니면 뭐 체조기실 등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집회소를 이제 리뉴얼해서 다양한 의료 기능도 도입하지만 했는데 그 앞선 사례와 다른 점은 또 어떤 로보틱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어떤 재택용 돌봄 로봇 모델 룸을 이제 마련한 것이 좀 특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지역 내에 이제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이나 시스템들이 이제 설치되고 이제 각종 실증 실험 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재택 생활의 형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 및 시사점인데요. 앞에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주요 내용들에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거복지 제휴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다양한 그 지원자 상태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이제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일체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에서는 그런 주거복지 제휴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자체, UR 그리고 지역
조직 등 그 산업 간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존 스톡을 활용해 거점 시설을 도입하고 있었고요. 그런 거점 기능 외에도 다양한 무료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체조 교실, 로보틱 스마트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